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박합니다. 라임 피해가 6월 말 배상이 결정될지 관심입니다. 당초 코로나19 피해로 금감원이 이제 합동 현장 조사를 한 달가량 늦췄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금감원이 4월 9일부터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 1차로 현장 합동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의 일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기존이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상반기인 6월 말 정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지금 윤석열 원장이 포용금융,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배상이나 그런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라임 피해도 최대한 빨리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감원 당국 관계자도 라임 분쟁 조정을 최대한 빨리 개최하기 위해 현장 합동 조사를 다음 주인 4월 9일부터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6월 말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4월 3일인 오늘 3일 회계법인이 라임 펀드를 실사했는데요. 관심이 높았던 이제 6천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 플루토 TF-1 이것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율 확인 작업은 없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무역금융 펀드가 거의 지금 전액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라임 투자자 피해 규모는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3일 회계법인은 이미 이제 지난 2월에도 라임의 두 개 모펀드인 플루토 FYD-1호와 테티스 2호에 대해서 50에서 79%의 회수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실사를 마친 무역금융펀드는 약 2,400원의 투자금액, 또 신한금융투자와 총수익 스와프, 일명 TRS 거래라고 하죠. 이것을 2배 이상 레버리지로 키워서 이렇게 좀 투자 규모를 아주 그냥 좀 많이 확대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미국 헤지펀드의 폰지 사기 등이 이제 연루돼서 이 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업계에서는 이제 무역금융 펀드가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액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한 의혹이 지금 보도나 여러 가지 이제 업계 여의도 바닥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 펀드 돌려먹기와 수익률 부풀리기, 라임과 그 신한금융투자 등의 이제 공모, 그다음에 판매사들의 불안전 판매, 또 이제 라임 펀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약균인 상조회가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라임의 전주인 이제 김봉영 회장 등이 이제 수원여객 탈취 계획을 위해서 이제 161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라임 사타 연루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라임 내부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라임 투자금을 또 횡령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금감원 김모 팀장님
당시 이제 라임 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갔었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뭐 이렇게 라임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좀 계속 수시로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뭐 권력형 로비로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라임은 정말 참 앞으로 좀 사태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금감원은 피해자 배상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름 휴가 전에 그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상 비율을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금감원이 현장 합동 조사를 원래 당초 이제 3월 달에 나가려고 했는데 3월에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못했고 이제 뭐 다음 주인 4월 9일 정도에 1차로 라임 자산운용하고 이제 신한금융투자를 펀드 운용 설계 관련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이제 그 판매한 은행들 판매선대 이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 산업은행 등이 이제 라임 펀드를 판매해서 이들 중에서 이제 금감원이 현장 합동 조사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차로는 이제 뭐 며칠 뒤에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뭐의 현장 합동 조사를 나갈 건데 여기는 이제 증권 판매사는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규모가 큰 곳을 보면 이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이 현장 합동 조사는 분정조정 2국장이 이끄는 5개 조사반이 5개 이제 부서가 합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이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금감원이 이렇게 참 그 라임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사하고 또 뭐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서 피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는 윤석헌 원장이 이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 원장은 이제 그 교수 시절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 수백 곳이 이제 피해를 입었던 키코 분쟁 조정도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그것을 추진해서 뭐 굉장히 금융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은 그리고 이제 그 DLF 사태도 작년에 DLF 사태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도 윤 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또 이제 분쟁 조정까지 이끌고 최대 배상 비율은 뭐 80%까지 배상하는 그런 강력한 또 이렇게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같은 경우는 중징계를 받고 이제 그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서 뭐 사실은 별다른 반응을 못하고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행들의 힘이 너무 세져서 손태승 회장이 그 중징계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연임에는 성공합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은행과 금감원은 행정소송으로 이제 또 계속 분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윤석헌 원장이 워낙 그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라임 조사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금감원이 이제 그 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사기성이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피해자들의 검찰 고소 고발, 그리고 그 금감원 분정조정위원회 신청도 한 200건 이상이 들어왔고, 또 소비자 단체들도 또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진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또 금융사들도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뭐 배상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DLF 사태도 뭐 금융사들이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들이 다 배상에 나서고 있고, 뭐 거의 뭐 배상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라임 사태의 피해자들은 6월, 7월께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그 배상 비율이, 금감원 배상 비율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사기에 대한 수사를 해서 재판 판결이 나올 경우, 사기라고 입증될 경우에는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금융투자에서 100% 배상은 쉽지 않은데, 이번 건은 라임 자산운용과 그 다음에 뭐 신한금융투자 일부 그 직원들의 그 사기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100% 배상도 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찌됐든 뭐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도 또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